경찰의 수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 이선균 씨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첫 소환 당시에는 마약 혐의 관련 진술을 거부했고 오늘 2차 출석에서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기억하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전 밝혔는데요. 이 과정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조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번에 1차 소환 조사 때는 뭐 그 진술을 거부했는지 아니면은 뭐 경찰 입장에서도 이제 모발이라든가 채모라든가 뭐 이런 것을 뭐 채취해서 마약 과정을 밝히려고 한 건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오늘이 1차적 조사고요. 통상적으로 1차 조사를 하게 되면 경찰은 그 관련 여태까지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 혐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런 사실이 있는 뭐 이런 진술이 있다. 현재는 드러난 건 없으니까 아마 제3자의 진술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선균 씨는 본인이 뭐 사실대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진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첫 소환 당시에 이 씨의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또 국과수 정밀 검사, 그러니까 모발 100가닥에서도 음성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경찰은 최소 8개월 정도 전에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결과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는 그 이선균 씨가 이제 뭐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이선균 씨의 어떤 그 언론에 대한 지금 자세, 그 언론에 대한 계속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약 관련해서는 뭐 사실이다 내지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제 국가수 감정을 통해서 이제 모발 감정을 해보니까 그 백가닥을 감정한 결과는 최소 8개월. 아마 그 모발 그 길이를 통해서 아마 확인했을 텐데요. 10개월 정도는 그 마약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어떤 뭐 채모라든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선균 씨는 발언을 굉장히 조심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이선균 씨도 이 마약 과정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최근 기간 동안에는 그 한 건지 안 한 건지 지금 명확한 걸 지금 밝힌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경찰에서 오늘 사실대로 다 말씀할 것으로 봅니다. 네. 실제로 이선균 씨가 조금 전 이 출석 과정에서 기억하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사실 채모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 가수 박유천 씨도 다리털에서 덜미가 잡힌 적이 있거든요.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완전히 이제 배제를 할 수 없고요. 저도 뭐 이선균 씨가 마약을 뭐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모발이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기타 남자의 어떤 신체 부위의 다른 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라는 속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더 오랜 기간 전 지금 이제 8개월, 10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이 배우 이선균 씨가 이제 마약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혹시 그 이전 단계에서 마약을 했는지 여부는 이제 국가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선균 씨 변호 전략이다 이런 일각의 시선도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는 부분은 변호 전략의 하나로 봐야 됩니까? 진술 거부라기보다는 그 본인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통상적으로 그 일단은 1차적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온 이상 그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뭐 이제는 이제 좀 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께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다. 이 정도 발언은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발언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선균 씨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본인이 이걸 마약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또는 과거에 했는 건지 안 한 건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근데 1차 경찰 조사에서는 본인이 또 피해자로 관련해서 고소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되게 이 지금 제3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피해를 보았고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마약 관련 마약이 꼭 단언할 수 없지만 관련해서 어떤 과정이 사실이 있었는지 아마 전반적인 좀 진술을 오늘 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선균 씨가 관련해서 고소를 한 부분 유흥업소 실장에게 3억 5천만 원을 건넨 사실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안을 풀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죠. 사실은 이제 그 당사자 일단은 3억 5천만 원을 갈취해 한 당사자는 이미 구속돼 있고요. 그럼 과연 이선균 씨는 왜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그 협박과 관련한 것이 일반적으로는 언론에서는 이제 혹시 이제 마약과 관련해서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갈취당한 돈이 아닌가. 그것도 굉장히 거액을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아직 이선균 씨는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은 입장을 밝혔지만 그것이 이제 마약과 관련한 것이라는 것은 입장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데 오늘도 경찰은 당연히 이 부분을 물어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이 부분을 이미 고소한 것도 있고 마약과 관련해서 이 마약이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산업으로 인해서 이게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근데 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진술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국가적 감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채모에 대한.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진술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특히 이제 본인이 3억 5천만 원을 갈취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진술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로 입건된 가수 권지용 씨는 모레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다. 권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성균 씨랑은 좀 약간 다른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 지드래곤이라든가 권지용 씨라든가 그 이성균 씨 같은 경우도 이 수사가 시작된 것은 모두 누군가의 진술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제보라든가 네. 그거로 이제 시작된 거고. 근데 이성균 씨는 이미 기본적인 어떤 국가에서 감정원 결과 음성이 나온 거고 아마 그럼 권지용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떳떳하고 다 하니까 이미 제보는 들어온 상황이면 또다시 이제 모발이라든가 아니면 소변을 통한 간이 검사를 통해서 감정을 할 것이고 그럼 이런 권지용 씨에 대한 진술이라든가 뭐 제보 이런 것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럼 제보한 사람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 전반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권지용 씨는 본인이 떳떳하다 하니까 아마 1차 소환 조사에서 뭐 진술 거부라든가 이런 거 없이 아마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을까. 이를 통해서 본인이 혐의를 벗으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아마 더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36세 남성 특수강도 피의자죠. 김길수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를 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된 건 아닌데 일단 법무부가 공개 수배를 했어요. 예, 이거는 일단은 체포된 구금된 사람이 도주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범죄거든요. 도주죄 범죄이기 때문에 공개 수배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더군다나 이 피의자의 어떤 지금 피의자 있는 죄명 자체가 굉장히 좀 특수 강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쩌면 일반 시민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죄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공개 수배를 해야 되고 이른 시일 내에 어떤 좀 체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좀 걱정도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피의자 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구치소 안에도 이 병원 시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밖에 있는 병원에서 받아야 했을까, 치료를 받아야 했을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구치소 내에 이제 의사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는데 물론 모든 대한민국에 50개 넘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서울구치소에는 아마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피의자가 어떤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냐. 물론 언론 보도에서는 무엇을 삼켰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하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 구치소 안에 있는 의사가 그 부분을 과연 진료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굉장히 유중한 상황이었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있는 어떤 수감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구치소 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면은 그 병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거기가 구치소가 무슨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구치소도 많아야 한두 명일 겁니다, 사실은. 한두 명이서 본인이 진료 분야가 아닌 걸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유중한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통상적이다. 그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수감된 사람의 어떤 인권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유중한 상황인데 오히려 구치소에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김길수 씨 미리 사복도 준비를 하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입안으로 숟가락 손잡이를 이렇게 삼키면서부터 좀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건 배제할 수 없죠.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농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물질을 네. 삼킨다는 건 일종의 자해 아니겠습니까? 자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사복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아마 교도관들은 이런 부분까지 예측은 못했을 거예요. 사복까지 준비했다 이런 건 모를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런 자해를 했다면은 아마 어떤 도주의 작정할 가능성도 있고 이번에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어떤 특수 강도 부분이 굉장히 또 무거운 처벌이 예측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그래도 아마 좀 도주할 기회가 되면 도주할 어떤 그런 의도가 충분히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주를 도와준 제3의 인물이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하고 만약 계획되었던 도주라면 이것이 가중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제3자가 있는지 이 부분도 아마 이 피의자가 체포되면 이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 수감된 사람들이 이제 병원 가서 진료받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교도관들이 다수가 같이 가고 대부분이 이제 수갑이 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갑이 풀린 경우는 뭐 치료받거나 환식하는 경우 이런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3자가 도와줄 수도 충분히 있는 경우이고요. 만약에 이제 체포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도주죄뿐만 아니라 이 특수 강도도 굉장히 무거운 죄고 일체 반성도 하지 않고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양형 기준에서 가장 무거운 어떤 형벌이 좀 예상됩니다. 예. 네. 사실 어디로 도주를 했을지를 몰라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은데 특히 혐의가 특수 강도 혐의여서 혹시나 피해자를 찾아간 건 아닐까 이런 불안도 들고요. 아마- 그분들을 먼저 보호를 해야 되겠죠. 아마 법무부라든가 아마 경찰이라든가 이 부분은 아마 기본적으로 좀 아마 충분히 진단을 했을 것 같고요. 아마 피해자 왜냐하면 특수강도라는 게 어떤 인신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 수배한 것도 사진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제3의 또 피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공개하는 걸 보고요. 아마 1인 실내 그래도 체포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택시를 타고 난 달아난 피의자가 이 오전 7시 47분쯤에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걸로 확인이 됐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만약 비슷한 이 김길수 씨를 본다면 조금 전 사진에서 나온 뭐 시민들은 뭐 어떤 식으로 제보를 해야 됩니까? 바로 뭐 전화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경찰에 충분히 신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뭐 SNS 통해서 알린다든가 그런 거 방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뭐 제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 김기수 씨가 좀 아직은 이제 제3의 피해를 지금 누군가 아무도 주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도 좀 이렇게 언론에 수배된 이상 좀 그냥 자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부분 도망가게 되면은 뭐 가족이라든가 지인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 같은 경우도 이 김기수 씨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해서 좀 1인 시일 내에 복귀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빨리 좀 자수하고 돌아올수록 본인이 재판받는 거에서 억울한 게 있으면 또 재판 통해서 변론하면 되는 거고 그래야지 좀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을 발표한 뒤 사기 의혹이 불거진 이 전청조 씨 어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혐의도 모두 인정을 했고요. 지금까지 15명에게 19억 원의 피해 입힌 걸로 드러났는데 앞으로 경찰은 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더 들여다볼까요? 일단 피해자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 피해 액수도 뭐 15억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거 일단은 그렇죠, 19억. 이거는 뭐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중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본인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더군다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분은 지금 얼마 전까지 그 사기로 그 형을 살고 나오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 또 누범이라고 해가지고 더 2배 이상의 또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짧은 시간에 혼자서 이게 많은 사람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분이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혼자서 예.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또 이분이 무슨 뭐 굉장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대의 여성이거든요. 아무리 그 화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 말만 믿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액을 편취됐을까? 과연 혼자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문이 남거든요. 아마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남현희 씨는 자신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전 씨에게 받았다는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고 또 가방이나 이런 귀금 속류에 대한 소유권도 포기하겠다라고 밝혀서 좀 이런 공모 여부나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 뭐 각각의 입장에서 경찰은 경찰대로 남씨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피해를 보았다면 무슨 피해를 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미 전 씨에 대해서 고소를 좀 뭔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현희 씨는 이제 경찰에 이제 일단 피해자로 주장하니까 이제 남현희 씨 전창조 씨한테 무슨 피해를 받는지 아마 본인이 경찰에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차량이라든가 어떤 고가의 명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본인이 받은 건 사실이니까 뭐 지금 뭐 소유권 포기해서 뭐 반환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럼 그 과정에서 과연 뭐 아무런 의심 없이 이게 수억 원에 달하는 이런 물품들을 받은 것이 그거에 대해서 또 합리적인 좀 설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네. 그 이제 전창주 씨가 이 남영희 씨의 어떤 뭐 지명도를 이용을 해서 좀 기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사기행위에 또 방조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남영희 씨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 두 사람 간의 입장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네. 그 아마 대질 조사도 좀 충분히 예상되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도 조사할 수도 있고 과연 남현희 씨는 일방적 피해자인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속은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간에 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뭐 남을 속이는데 가담은 하지 않았겠지만은 뭐 방조한 거 아닌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너무 많고 피해 액수가 너무 많거든요. 이 사실 뭐 10몇 억이라는 돈이나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이건 상당 기간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 하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